프롤로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3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63.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창밖을 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첫 버스가 지나갑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래 몰던 시내버스 563번. 저 버스는 지금쯤 신도림역을 출발해서 구로공단을 지나 가리봉동 시장을 거쳐 관악산 입구까지 갈 겁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핸들의 감촉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운행. 3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강태수의 마지막 운행날. 새벽 5시 20분 차고지에 도착한 태수는 평소처럼 차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브레이크 상태.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과였습니다. 강 기사, 오늘 마지막이라며? 동료 김철수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65의 철수는 태수보다 2년 먼저 은퇴했지만 여전히 차고지를 찾아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네.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때? 기분이? 글쎄, 아직 실감이 안 나.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태수는 563번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초록색 도색,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어떤 차보다 아름다운 차였습니다.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신도림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기사님, 관악산 입구까지 가요? 네, 타세요. 기사님 얼굴 익은데. 오래 다니셨어요? 네, 이 노선만 35년 됐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손자 학교 데려다 주신 분이 기사님이겠네. 고마워요, 기사님. 태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버스 기사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구로공단을 지날 때는 출근하는 젊은이들이 우르르 탔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지만 태수는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줬습니다. 사람들을 어딘가로 데려다 주는 일, 그것이 강태수가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오후 11시, 마지막 막차가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환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은 꽃다발과 공로패를 건넸습니다. 35년간 무사고 운행, 강태수 기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태수는 공로패를 받아들었습니다. 35년의 무게치고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처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사님, 힘드시죠? 뭐, 그럭저럭요. 전 20년째 하는데 언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낯선 일상.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지? 옆에서 아내 영희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깼어요? 조금 더 자요. 응.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내가 혼자 할게. 내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요. 당신은 3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죠. 쉬라는 말. 고마운 말이지만 태수에게는 자신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텔레비전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일 낮에 동네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을 나오고 공원에는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강 기사님 아니야? 맞네. 강 기사님 은퇴하셨어요? 네, 이제 쉬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이제 실컷 쉬세요. 또 쉬라는 말.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반찬 가게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태수는 전자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35년 동안 차고지 구내식당에서 먹던 그가 이제는 혼자 밥을 데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아빠 괜찮아. 은퇴하시고 많이 허전하시죠? 조금 쉬시다가 취미생활 같은 거 해보세요. 등산이나 낚시 같은 거요.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태수는 등산도 낚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민호, 며느리 수진, 손녀 서연, 딸 은지는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집에 계세요? 5살 서연이가 태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서연이랑 놀아줄게. 와, 좋아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 퇴직금은 받으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받았어.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엄마 반찬 가게도 시작하시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영희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개발 소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예전 차고지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로 가는 길목. 이 일대 재개발 사업 착수,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 현수막들이 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고지 앞에 도착하니 이미 재개발 설명의 팸플릿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로 5구역 재개발 사업 설명회 일시 2022년 3월 15일 오후 7시 장소 구로동 주민센터. 태수는 팸플릿을 뜯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고지를 둘러봤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곳.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휴게실. 첫 버스를 기다리며 일출을 보던 주차장.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기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철수 씨, 여기서 뭐해? 나도 소식 듣고 왔지. 우리 차고지가 없어진다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차고지를 바라봤습니다. 야, 태수야. 우리 여기서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근데 어쩌겠어. 세상이 변하는데.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영희에게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차고지가 재개발된대. 그래요? 그럼 그 동네가 좋아지겠네요. 좋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영희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신 마음이 안 좋아 보이네요. 35년을 다닌 곳인데 그냥 없어진다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시대가 변하는데.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저녁, 태수는 재개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민센터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인들, 오래 산 주민들, 그리고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개발 이사 박민준입니다. 단상에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구로 지역을 현대적인 주거 및 상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아파트 단지, 쇼핑몰, 공원, 화려한 조감도가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최소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태수를 포함한 일부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상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영세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으로 새 가게를 낼 수 있을까요? 보상은 감정평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정하게요? 지금 시세로는 택도 없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지역에서 35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저기 차고지 있죠? 그곳도 없어지나요? 네, 그 부지는 상업시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균열.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됐어. 다 밀어버린대. 나보고 과거에 머문다더군. 여보, 나이 먹으니까 쓸모없는 인간 취급이야.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아냐, 그 사람 눈빛 봤어. 나 같은 늙은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 계속 그래요. 예민하다고? 내가? 네. 애들이 쉬라고 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내가 혼자 하겠다니까 필요 없다고 느낀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힘들어서 배려해주는 건데, 왜 자꾸 삐뚤게 받아들여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못 벌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짐인 것 같다고.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짐이에요? 35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렸잖아요. 그건 과거잖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새로운 만남. 3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영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희는 이미 반찬 가게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밥 드세요. 고맙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또다시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기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철수 씨, 웬일이야? 마침 잘 만났네. 같이 차나 한잔 하자.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뭐. 태수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지. 매일 아침 5시에 눈 뜨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철수가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봐. 구로구 자원봉사센터 마이너스 실버 운전 봉사자 모집. 팸플릿에는 큼직한 글씨로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환자들을 병원이나 복지관에 모셔다 드리는 봉사야. 우리 같은 베테랑 기사들이 하기 딱 좋지. 나는 봉사.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해보면 알아. 돈은 안 되지만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태수는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이나 해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같이 가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리엔테이션 있어. 철수는 태수의 등을 툭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팸플릿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며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철수 씨가 준 건데. 봉사운전 모집한대. 해보실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왜 못해요? 35년 동안 사람들 태우고 다녔는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손녀 서연이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나가요? 서연아, 할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일하던 곳 가볼까? 와, 좋아요. 태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예전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차고지 앞에 도착하니 이미 재개발 준비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펜스가 둘러쳐지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일하던 곳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서연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일했어. 와, 근데 왜 문 잠겨 있어요? 이제 여기 없어진대. 왜요? 이렇게 좋은 데를? 서연의 순수한 질문에 태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바보야. 이런 데를 없애다니. 서연의 말에 태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런 데를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는데. 봉사운전. 월요일 오전 10시. 태수는 김철수와 함께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사 신청하러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태수와 철수를 포함해 5명의 은퇴한 운전기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최은지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 운전 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중증 환자분들을 병원이나 복지관에 모셔다 드리는 일입니다. 은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 2회 하루 3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됩니다. 차량은 센터에서 제공하고 기름값과 간단한 식사도 지원됩니다. 돈은 안 주나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네, 순수 봉사 활동입니다. 대신 봉사 시간이 인정되고 분기별로 봉사자 모임도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첫 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태수는 봉사센터에서 제공한 작은 승합차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첫 일정이십니다. 구로동 123번지 김영자 할머니를 구로성 신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면 됩니다.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35년 동안 버스를 몰았지만 이렇게 개인을 모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빌라였습니다. 태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모셔다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드렸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혼자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에 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할머니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안전벨트 매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병원으로 가는 길. 기사님은 몇 살이세요? 저요? 63입니다. 아이고, 나보다 한참 어리시네. 나는 올해 79이에요. 네,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재활 치료받는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럼요. 예전엔 혼자서도 잘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남의 신세를 져야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혀 병원 안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재활의학과 어디 있나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괜찮으세요? 네, 여기서 대기하면 돼요. 고마워요, 기사님. 제가 기다렸다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태수는 대기실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기사님 기다리셨어요? 네, 가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정성껏 데려주고 손자 같네요. 그 말에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구나. 집까지 모셔드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태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버스를 몰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보람, 그것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 봉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태수는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토요일에 봉사 운전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 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는 분들,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에게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봉사하는 게 좋으세요? 응. 뭔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어.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늘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당신이 태워준 사람들에게도.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신경질 부려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봉사하신다면서요? 아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어. 좋네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시죠? 그래. 보람도 있고. 딸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은퇴하고도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시는 거. 기여라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손녀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 슈퍼 히어로. 모두가 웃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태수는 새로운 승객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강남성 모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에요. 코디네이터 은지가 말했습니다. 승객은 이정훈 씨 50대 남성분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태수는 남자를 도화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기사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563번 버스 기사 아니셨어요? 태수는 놀라서 남자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 역시. 저 기억하세요? 이정훈, 예전에 구로공단 다닐 때 매일 아침 기사님 차 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기사님 운전 정말 부드러우셨어요. 아침마다 졸면서 탔는데 한 번도 깬 적이 없을 정도로. 태수는 웃었습니다. 그땐 젊으셨을 텐데. 어쩌다가. 교통사고요. 3년 전에 오토바이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고 한동안 세상을 원망했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태수는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삶의 자리를 잃었지만 다시 자리를 찾은 거구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예전에 기사님 차를 타던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네. 그리고 기사님 은퇴하셨다며요? 네,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봉사로 사람들 돕고 계시네요. 역시 기사님답네요. 감사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훈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차고지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뀐다며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제 청춘이 있던 곳인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35년을 다닌 곳이라. 그래도 변화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처럼 사고를 당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사는데 도시도 변하는 거겠죠. 태수는 정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되 과거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건가? 화해와 이해. 재개발 2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립이 격해졌습니다.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값 오르는 게 싫으세요? 다들 이기적이시네. 이기적인 사람들은 당신들이지.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민준 이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최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건설사 이익만 챙기잖아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수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아,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이시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커피 한 잔 하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5입니다. 아, 우리 아들 또래네요. 이사님, 저는 이 동네에서 35년을 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녔죠. 네, 그 차고지요. 거기가 제 인생이었어요. 동료들과 커피 마시고 첫 차 기다리며 일출 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니.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봉사 운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 혼자서는 병원도 못 가는 할머니.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일부를 잃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리요. 민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사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새로운 건물을 짓되 옛 기억을 남길 방법을 찾아주세요. 사진이든 조형물이든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동네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건설 노동자셨죠.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공사장으로 가시다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낡은 것들이 싫었어요. 낡은 도로, 낡은 시스템. 그것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만 만들려고 했어요. 모든 걸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지만 요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의 기억까지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님, 아버님도 이 동네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일하시고 가족을 위해 힘쓰셨으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남길 방법을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에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기사님, 저 박민준입니다. 네, 이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조감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한쪽 모퉁이에 작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광장입니다. 옛 차고지의 일부를 보존해서 이 동네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옛 버스 사진들, 이 동네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해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의 이름을요.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류장 63. 어떠세요? 정류장 63? 네. 멈추었다가 다시 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사님 나이가 63이시잖아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미래와 함께 가지고 가는 거죠. 새로운 시작.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의 광장 계획이 포함되면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많이 설득되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봉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골 승객들도 생겼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매번 이렇게 정성껏 모셔다 주시니까 치료받으러 가는 게 즐거워요. 이정훈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제가 기억의 광장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정말입니까? 네. 박민준 이사님이 연락 주셨어요. 이 동네 사람이고 버스를 타던 경험이 있으니 적임자라고요. 태수는 기뻤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희의 반찬 가게가 잘 되고 있었고 태수도 가끔 가게를 도왔습니다. 여보, 이 김치 좀 포장해줘요. 알았소. 우리 남편 포장 실력이 일품이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손녀가 학교에서 숙제 발표했대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숙제? 우리 동네 영웅이라고. 서연이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 발표했어요. 화면에는 서연이의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영웅, 우리 할아버지 강태수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병원에 못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다 드려요. 돈을 받지 않고 봉사로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태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밤 태수는 영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은퇴하고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래. 처음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아. 돈을 벌 때만 내가 쓸모 있는 게 아니었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되는 거였어.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에필로그 정류장 63. 1년 후 새로운 구로 5구역이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쇼핑몰, 그리고 한쪽 모퉁이의 기억의 광장, 정류장 63.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옛 버스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이 동네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5년 전 차고지 모습, 버스 기사들의 단체 사진,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 태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멋지게 만드셨네요. 기사님 덕분입니다. 기사님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공간은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거죠. 미래로 가되 과거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 태수는 광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사진 있어요. 한쪽 벽면에 태수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63번 버스 기사 강태수 35년간 이 노선을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준 강태수 기사. 그는 은퇴 후에도 봉사운전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있다.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봉사 차량을 몰고 김영자 할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갈까요? 어디요? 새로 생긴 정류장 63이요. 제가 일하던 차고지가 있던 자리예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참 좋네요. 옛것을 이렇게 남겨놨으니. 그죠?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거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아파트의 창문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옛 기억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류장 같은 거구나. 잠시 멈춰 있지만 곧 다시 움직인다. 그리고 각각의 정류장마다 의미가 있다. 63, 이 나이도 하나의 정류장이다. 멈춘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그 감촉. 할머니, 이제 가실까요? 그래요, 가요. 태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어딘가로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버스 기사가 아니어도, 그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로 정류장 63의 간판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태수의 가슴 속에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건 건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생 2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